그렇다고 하면 이제 운동을 시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이 좋다고 하지만 결국은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너무 적게 해서 적절 수준의 운동이 안 됐을 때 운동의 효과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치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을 잘 만들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운동 시 지켜야 될 수칙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식사 후 한 30분 또는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공복혈당, 그러니까 공복 시에 운동하는 것은 당뇨병이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권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복 시에 운동을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저혈당에 빠질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냐면 차로 얘기하면 이제 기름은 거의 다 떨어져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뭐냐면 운동, 그러니까 차를 몰고 나가서 굉장히 과속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에너지, 이런 기름이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게 되죠. 그러니까 저혈당의 위험도가 너무 높아진다. 특히 이제 뭐냐면 저혈당 발생 위험도가 높은 이런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복 운동보다는 식후 운동을 항상 추천을 한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공복 운동을 하게 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식욕이 증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운동으로 이제 칼로리를 한 100칼로리를 뺐는데 먹는 걸로는 한 300~400칼로리를 더 먹게 되면 결국 이제 운동의 효과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사 후에 운동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식사 후에 식후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식후혈당이 올라가는 것들을 에너지 소모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의 효과도 훨씬 더 개선을 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식후 운동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전에 70 미만인 경우 또는 30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금지하는데, 당연히 70 미만의 저혈당인 경우에는 당연히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죠? 근데 300 이상인 경우에는 왜 그러나, 이제 혈당이 300 이상 이렇게 높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적절하게 에너지가 몸에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300 이상의 고혈당 상태에서는 이제 과도한 운동을 하지 않는 걸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 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저혈당 대처 식품을 가지고 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는 이제 등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등산하는 도중에 이제 저혈당이 생기면 그때 이제 어떤 먹을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절한 저혈당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을 갖다가 지참하고 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볼 수가 있고, 이런 운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편한 복장, 그리고 이제 내 발에 맞는 적절한 신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운동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100m 달리기나 아니면 500m 달리기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뇨병 관리는 이제 42.19 같은 이제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며칠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병이 나서 이제 운동을 못 하는 것보다는 내가 늘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 능력에 맞는 운동 수준에서 점차 이제 강도를 늘려가고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슐린 주사 직후에 운동을 삼가하고, 그래서 1시간 후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부위의 주입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슐린을 주입한 곳에 이제 활동량이 늘어나면 우리가 인슐린 흡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운동하는 날의 경우에는 인슐린 용량 조절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운동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의 맞는 인슐린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밥을 먹고 한 30분 운동을 할 거야. 그러면
30분 정도 에너지 소모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인슐린의 양을 좀 줄여서 맞는 것들을 이제 권고할 수가 있죠. 저혈당 방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의료진하고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되지 않았거나 등산과 같이 장시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당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가 저혈당 대처 식품을 항상 이제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혈당 측정기도 가급적 이제 가지고 소질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이제 인슐린을 맞거나 이제 설폰요소제 같은 이제 저혈당 가능성 있는 약물을 먹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자가혈당 측정기, 그다음에 저혈당 대처 식품들을 좀 소지를 하고, 그다음에 적정 이제 등산이나 이런 운동을 한 후에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것이 이제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저혈당이 발생되기 전에 적절한 에너지 섭취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운동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이러한 이제 당질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